반갑습니다. 전종준 TV의 전종준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 이슈는 아마 유승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군대를 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2002년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유승준을 향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18년 동안 한국 국조법은 이 유승준 하나를 겨냥하면서 법이 바뀐 듯 합니다. 그 첫 시발점이 2005년 홍준표법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2020년 유승준 방지법, 즉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아마 그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슈를 일반 대중 국민들은 그리고 해외 동포들은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7년 동안 헌법소원을 통해서 홍준표법에 대한 그 위원 결정을 봤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일반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과연 유승준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는 미주 동포의 아주 뜻깊은 한 해입니다. 최초 여성 한국계 하원의원이 3명이나 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선에 당선된 그 앤디킴 해서 총 4명이 한국계 연방하원의원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과 미주동포 사회에서는 아주 큰 자랑과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기쁨도 잠시 한국에서는 벌써 그 한국 순종 시비가 언급되기도 했고 앞으로 미국에서는 이중국적 시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국 국적법의 문제점을 이러한 차원에서 유승준과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유승준 방지법을 저는 제2의 홍준표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유승준법은 후천적 복수국적자들을 제약하는 법이고 홍준표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선천적 복수는 뭐고 후천적 복수는 무엇인가? 복수국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천적 복수국적, 그 다음에 선천적 복수국적이 있습니다. 유승준 같은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 시민권자가 된 후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당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면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받게 되는 사람을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후천적 복수 국적자의 모순이 뭐냐면은 유승준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받은 당시에 한국 국적이 자동 말소가 됩니다. 그게 한국 국적법 15조에 의해서 한국 국적이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병역도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정서상의 문제가 이렇게 터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유승준 방지법이 홍준표법의 제2차 법안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홍준표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홍준표법은 2005년에 통과됐는데요. 그 목적은 원정 출산과 병역 기피자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홍준표법이 실수한 것이 뭐냐면은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민 출산은 미국에 이민 와서 혹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한국 호적에 여기 태어난 사람은 한국 호적에도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호적이 없는 사람은 국법에 의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홍준법이 통과되면서 그 국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준표법으로 인한 그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자동 이중 국적이 돼서 미국 공직 진출을 막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준표법을 저는 그 사족의 법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사족은 여러분 아시죠? 뱀의 다리입니다. 그림 대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뱀을 너무 잘 그렸어요. 근데 시간이 좀 남으니까 뱀에다 이렇게 다리를 그렸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나중에 떨어졌습니다. 왜? 뱀만 그렸으면 됐지 뱀에게 필요 없는 다리까지 그렸다. 그래서 사족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즉 불필요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홍준표법은 원종 출산만 잡으면 됐지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호족이도 없는 사람까지 잡는 경우 불필요한 일을 했다. 그래서 저는 사족이라고 법안이라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홍준표법이 왜 사족의 법안이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면은 18세가 되는 3월 30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20년 동안 한국 국적을 이탈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미국에서 태어나고 영어권이고 한국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법이 있었는지, 홍준표법이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 법무부의 그 주간 설문조사에 보면은 아직도 해외 동포 80%가 홍준표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국적 이탈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 이탈을 알아서 한다 할지라도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는 더 영사과에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서 국적 이탈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5차 헌법소원에서는 멀베이군, 아버지가 미국 사람인 사람을 제가 그래서 채택해서 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미국 사람인데 한국 이런 절차를 어떻게 알고 하냐. 그런 의미에서 해서 성공적으로 아마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제가 헌법소원을 5차 하면서 처음에 한 2차를 했을 때 한국 국회에서 선천적 복수 국적에 대해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 발표자로 참석을 했는데 그것이 2014년 10월 6일입니다. 이것이 그때 그 행사를 했던 그 팜플렛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공직 진출을 막는 그리고 세계화에 역행하는 그 홍준표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다 해명을 했고 이것이 진짜 쓸데없는 사족이다라고 다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법을 주관했던 그 변호사나 그 담당자의 끝에 결론의 해명이 뭔지 아십니까? 법적으로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국에는요 국민 정서라는 게 있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청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그 형평의 원칙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2014년 10월 6일 국회 방송 녹화를 보시면 이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요 반박할 사람이 없어요. 내용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진짜 이 내용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정책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그 주관했던 국회의원이 개정 법안을 냈을까요? 예,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소원 이거 바로잡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난 9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드디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개선 입법을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보지 못했는데 지금 유승준 방지법이 먼저 나와서 저는 좀 당황스럽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만들라는 법은 아직 하지 않고 왜 유승준 법을 먼저 했는지 제가 그 유승준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유승준 방지법은
홍준표법이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혼동했다면 이 유승준 방지법은 병역 면제자와 병역 기피자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후천적 복수 국적자입니다. 즉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병역과 무관합니다. 왜? 영주권자는 군대가 자동으로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37세가 되면은 군대가 면제되는데 시민권을 따면은 또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승준과 같이 후천적 복수 국적, 즉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딴 사람은 자동으로 군대가 면제됩니다. 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유승준은 병역 면제자입니다. 근데 왜 병역 기피자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가? 단지 그가 시민권 따기 전에 내가 군대 가겠다라고 말한 그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상의 문제로 지금 한국의 국적법을 계속 뒤흔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이 된 것입니다. 유승준 방지법 그 내용을 보면은요, 미국의 후천적 복수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이 한국을 입국할 때 그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 체류할 때 보통 그 F4 비자라는 재외동포 사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2010년에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병역 기피 목적을 삭제했기 때문에 해외 동포는 무조건 한국 와서 취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40세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병주법에서는 요거를 45세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해외 인재 등용, 그거는 이제 없어졌다는 거고, 그 슬로건은 없어지고 해외 인재 사절로 가는 법이 바로 유승준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을 통해서 해외 동포들이 모두 잠재적 병역 기피자로 몰리고, 또한 그 한국 국적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승준 방지법에 보면은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결국 그 한국의 그 디아스포라를 포기하는 해외 동포 방지법입니다. 그리고 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후천적 복수 국적자에게 떠맡기는 것은 이거는 불공정한 법입니다. 문제는요, 한국 국적을 원하지 않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는 한국 국적을 강제로 부여하는 홍준표법이나 한국 국적을 회복을 원하는 후천적 복수 국적자에게 한국 국적 부여를 거부하는 유승준 방지법은 저는 파퓰리즘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한국행을 택하는 소수의 그 해외 동포만을 개별 심사해서 규제할 수 있는 맞춤형 선진 법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행에 관심 없는 대다수의 해외 동포나 2세 모두를 잠재적 병역 기피자로 몰고 가는 선동적인 투망식 입법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헌법소원 승소 이후에 수많은 질문을 저는 받습니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중부에서 내년에 18세가 되는 아들이 있는데 사관학교 입학하려고 하는데 신원조 외시 이중국적자라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언제 한국 국회에서 홍준표 개정안이 나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처럼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그 피해의 이 급박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선입법을 2년 안에 만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하루속히 원정 출산과 병역 기피와 관련 없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 후천적 복수 국적자처럼 한국 국적을 자동 말소하고 본인의 의사 없이 부모에 의해서 한국 호적에 이름이 올라간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해외에 17년 이상 살았을 경우 언제든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는 것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개인이나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세계화 정책을 먼저 앞세울 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